클라이언트는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엄청난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서 거치지 않고 터닝도어 앞에 히든시키는 페이커 도어를 설치를 했죠. 또 TV를 매립시키는 이런 내용들, 도배보다도 내구성이 훨씬 좋은 필름들을 이 거실 주방 전체에 사용을 했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조명, 실링팬까지 뭐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최신 트렌드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오렌지블럭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이코치입니다. 오늘은 역삼동에 있는 30평대 복층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4년 정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니까 거의 20년 정도 됐죠. 이 아파트에는 유난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6mm짜리 단열재 한 장으로 외벽 단열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엄청 추웠겠죠.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당시에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우리 클라이언트는 4인 가족 구성인데 성인이 된 남자 자녀들과 함께 바로 옆집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집이 빈집으로 나오면서 새로 구매하셨는데 당연히 이 집의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겠죠. 추웠던 것은 당연하고 평면 구조적으로도 거실이라든가 현관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욕실 이런 공간들은 너무나 작고 수납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모습 또한 상당히 안습이었는데 예전에 원로 컬러가 대세였잖아요. 그 짙은 원로 컬러 이런 컬러들에다가 거실의 등박스, 복도의 주방에 에어컨 등박스까지 찌뿔 넷뿔로 막 되어 있는 이런 등박스들 때문에 인테리어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이런 불편함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춥게 생활하실 겁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엄청나게 변화를 했어요. 이 단열 기준이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거의 7, 80mm에서 지금은 서울 이 중부지방의 아파트 외벽 기준으로 거의 가등급 부피 단열재가 190mm까지 두꺼워졌습니다. 거의 1, 2년에 한 번씩 단열재 두께들은 두꺼워지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에너지의 절약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도 줄일 수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인 저탄소 정책에 맞는 그런 정책들인 거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에코하우스라든가 뭐 제로하우스 같은 이런 개념의 집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당시에 어떻게 6mm짜리 단열재로 그냥 준공이 났죠? 그때 당시에도 거의 7, 80mm 정도의 단열재로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단열재가 새로 나오면서 잘못된 시험 성적서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할 때 적절한 단열재 기준은 얼마일까요? 대수선이나 신축처럼 190mm 단열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여기 확장 부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보죠. 만약에 여기가 외벽이라면 그렇게 두꺼운 단열재를 쳤을 때는 또 목상이라든가 석고보드 마감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두께의 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확장하는 경우는 이중창을 이렇게 사용을 하죠. 보통 이 이중창의 두께는 230에서 250mm 정도 두께의 샤시를 사용을 하는데요. 옆에 있는 날개벽은 보통 100mm 내외의 그런 벽이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약 5cm에서 8cm 정도의 이 샤시가 걸리면 이 샤시가 이 벽보다 튀어나오는 이 공간이 불과 150에서 뭐 많아봐야 200mm 안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께 안에서 뭔가 단열재와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OBM에서는 100mm짜리 가등급 부피 단열재를 먼저 벽에다가 밀착 시공을 하고요. 100mm짜리 단열재도 그냥 시공하지 않습니다. 50mm씩 나눠가지고 부차 시공을 하는 거죠. 밀실한 시공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착 시공을 합니다. 벽에다가 단열재를 붙일 때 틈이 없게끔 붙이는 겁니다. 100mm짜리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약 20mm 정도 공간이 필요해요. 이 수직을 잡기 위해서 각상 30mm의 석고보드 마감까지 100mm의 공간 띄기 하고 각상 30mm 치고 석고보드까지 치면 150에서 200mm의 그 공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 20mm 정도
또 여유가 남기는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는 좀 기능성 단열재를 복합으로 또 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 각상 두께 30mm 그 사이사이에 스티로폼을 추가로 더 넣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단열이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엄청난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 불편함들을 해결하는 데서 거치지 않고 최신 트렌드, 터닝도어 앞에 히든시키는 페이커 도어를 설치를 했죠. 또 TV를 매립시키는 이런 내용들, 도배보다도 내구성이 훨씬 좋은 필름들을 이 거실 주방 전체에 사용을 했고요. 탈부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조명, 그 다음에 또 안 달면 손에 실링팬까지 뭐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최신 트렌드들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 마그네틱 조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또 특징이 있는 거예요. 리모컨 하나로 조명의 색깔이라든가 조도의 밝기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매입등들도 마찬가지로 다 가능한 그런 조명들을 설계했습니다. 이 마루가 지금 이 원목 마루인데 질감이 살아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마루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합판이나 HDF에다가 필름을 시공하는데 그랬을 때 아주 평이한 그런 마감이 나와요. 근데 원목마루는 확실히 질감이 다르죠. 1mm에서 뭐 3mm, 4mm까지 보통 원목을 붙이는데 큰 마루를 붙였을 때는 더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대면형 주방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이 대면형 이런 아일랜드 설치를 할 때 인덕션하고 우리 싱크볼을 같이 많이 두잖아요. 그랬을 때 2.2m 정도가 안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작업대 공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치수는 2.4m 정도인데요. 그래도 2.4m 정도면 적당한 작업대가 좀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인덕션과 이 싱크볼을 분리를 했죠. 아일랜드 주방 설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배치 계획상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가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싱크대 옆에서 작업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소화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인덕션이 있을 때 좌측이나 우측의 어딘가에 또 작업대가 꼭 필요한 거고, 밥솥이라든가 전자레인지, 소형 가전들까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빌트인 돼서 들어갔는데 이 냉장고나 키 큰 장이 이쪽 뒷정렬에 들어가다 보면은 창문이 죽거나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창문을 무조건 없애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소시켜서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게끔 보통 만들어 드리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벽체를 조금 밀었습니다. 뒤쪽으로 이 냉장고를 넣기 위해서죠. 원래는 요 열에 맞춰서 이 문이 있었고 벽체가 좌측에 있었는데 이 냉장고에 가전도어를 맞춰서 넣기 위해서 벽체를 밀고 주방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인덕션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후드를 설치를 어떻게 하죠? 천정에 매달거나 밑에서 올라오는 후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인덕션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에요. 사실 저는 이런 후드 일체형 인덕션이나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선호하거나 먼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음식을 여기서 하면 기름이 생각외로 엄청나게 많이 튀어요. 이 상판만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틈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만 분명한 거는 고객의 니즈가 디자이너의 니즈와 생각보다는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객님은 심플하고 간결한 주방을 원하셨고요. 좋고 예쁜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 감수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런 특징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현관 또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기존의 현관 장이 한 곳에만 있어서 수납이 많이 부족했고, 이 현관의 중문 위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신발장 몸통 하나가 더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됐고, 수납장도 기역자로 들어가면서 수납의 양은 2배가 됐죠.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을 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오픈시켜 놓을 수가 있고 상시 개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들 수 있으면 슬라이딩 중문을 하십시오. 화장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요. 벽, 문,
벽, 문, 벽, 문, 벽 이렇게 분절들이 엄청나게 생길 때는 지금처럼 히든 도어를 설치를 해서 벽들을 일체감을 주면 이 인테리어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욕실을 한번 보세요. 1200에 600각 타일로 뭔가 스탠다드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유별난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닌데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왜 이런 느낌이 날까요? 일단 먼저 이 샤시를 한번 보십시오. 컬러의 색깔을 타일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톤을 맞췄습니다. 게다가 수전 한번 보세요. 무광의 요 지금 톤이 타일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죠. 이 메리 수전까지 같은 컬러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창문이 있는 욕실들이 환풍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환풍기를 설치를 했죠.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건물의 외벽을 뚫은 게 아니에요. 이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샤시의 사이즈를 줄이고 샤시의 상단에 별도의 공발을 하나 놓고 이 후드를 연결할 수 있는 자바라 설치, 밖에 후드캣까지 설치를 함으로써 창문도 있고 환풍기도 있는 이런 욕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이 욕실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요소, 문의 위치를 거실 쪽으로 최대한 밀고 이 문의 회전 반경을 더 넓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어컨 박스가 덩그러니 있으면 조명 하나 설치하는 것만으로 뭔가 이 볼륨감이 좀 유별나게 좀 달라 보이거나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 한번 잠깐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침대가 들어가는 헤드월을 지금 꾸몄는데 아주 심플하게 꾸미면서 이 컬러의 베리에이션을 같이 천정까지 맞춰 놓으니까 천정이 어색하지 않죠. 섬세한 그런 설계 하나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예전 영상에도 봤지만 완전한 타일 철거를 하지 않고 벽방 시공으로 완전히 구조 변경을 만들어낸 사례죠. 젠다이 턱을 보세요. 이 부분이 벽돌을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턱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턱을 이용해서 설비 배관들을 옮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세면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건식 화장실로 안방 욕실을 쓰고 싶다면 이런 배치, 이런 구성 여기서 팁을 하나 얻어 가십시오. 여기는 그냥 난간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부 쪽에 공간은 노출되어 있었고요. 벽을 만들고 하나의 문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창고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벽을 활용해서 난간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상부의 이 난간은 유리를 시공해 놓으니까 이 좁은 계단이 훨씬 2배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죠. 복층형 계단 이렇게 해보십시오. 클라이언트는 저희와 미팅하기 전에도 거의 10개가 넘는 업체들과 사전에 미팅을 하셨는데요. 고객이 직접 이 옆집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받는 게 뭔가 좀 부족했고 그 견적서들은 디테일이, 상세함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확장공사, 단열공사 잘못되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치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그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된 그런 업체들을 함께 하십시오. OBM 이코치였습니다.